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해상 운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상 운송의 어떤 도입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은 어떤 것 특성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해상 운송의 의의와 또 전기선과 부전기선, 해상 운송은 전기선과 부전기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개념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의 의의와 특성. 해상운송은 어떤 거냐? 해상운송은 해운이라고. 그러니까 그 해상운송은 한 7%,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에서 7에서 한 10% 이런. 그러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입으로 하는데 수출을 화물의 상당 부분이 해상 운송으로. 그러니까 화물 운송의 전 부분 중에서 10%라는 거지 수출입은 거의 다 해상 운송으로 하는 거겠죠. 우리 국내에서 화물 운송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거에 대한 구성비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해상 수출입에서는 그 해상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아니면. 그래서 해상 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기타 운송 수단을 사용해서 인간이나 화물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다.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상행이다.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근데 해상운송의 특징은 뭐냐? 해상운송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로 높은 국제성, 저렴한 운송비, 대량 운송, 장거리 운송, 자유로운 운송로, 수송 후 안정성, 저속성, 이런 부분이 어떠한 특징인데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높은 국제성이라고 하는 건 선박은 원칙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항만이 입출입이 가능하고 공해상 항로에서 세계를 무대로 외국 선박사 간 자유 경쟁이 되는 거예요. 높은 국제성이. 그 해상운송은 높은 국제성이다. 우리가 꼭 국적선으로만 화물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도 우리 미국 갈 때 꼭 그 대한항공만 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로 수출입할 때 꼭 우리나라 선박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 선박도 다른 나라의 걸 수주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그 다음에 저렴한 운송비가 있다. 운송비가 항공기라든지 철도, 기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저렴하다. 운송비가 항공기라든지 철도, 기타 운송수단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량 운송. 철도라든지 항공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철도, 항공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대량 운송이, 해상 운송은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장거리도 5대양 6대주 해상과 대륙을 잇는 장거리 운송에 유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은 조금 더 그 백길이라는 게 있지만 자유로운 운송로나 바다라는 천연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영해와 항구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송에 안전성이 있다. 안전성. 조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전자산업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속성. 선박은 항공기에 비하여 운송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해상 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인간이나
화물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해상 운송, 해운일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특징은 국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렴한 운송비, 그 다음에 대량 운송, 장거리 운송, 자유로운 운송로, 수송의 안정성, 저속성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해상 운송의 특징이라는 거죠. 해상 운송은 화물선의 정의와 종류, 화물선은 그럼 어떤 거가 있나? 카페리오가 있다는 거죠. 뭐 제주도 가는 카페리오 이런 거. 그다음에 전기선,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 반복적으로나 전기선, 이 전기선과 부전기선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컨테이너나 페리선으로 전기 운항하고 부전기선은 운항 수요가 있을 때만 필요한 구간을 운영하는 거죠. 필요할 때. 그다음에 하주가 필요한 선박을 선주와 용선 계약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전용선이라는 게 특수한, 그다음에 겸용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화물선과 화물선도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다음에 특수선이 있고 탱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화물 종류에 따른 선박, 일반 화물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건산물선, 노조선, 냉동선, 바지 운반선, 라이트 어보드 십 핸들링, 라시선, 그 다음에 에인선, 연안에서 이렇게 큰 배로 온 거를 작은 배로 나눠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전기선과 부전기선. 전기선과 부전기선. 전기선이라는 건 뭐냐? 전기선은 정해진 루트로, 전기선은 정해진 기항을 정해진 운항 일정에 따라 항해하여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들의 일반함을 운송하나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거죠. 서울에서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화물 전기선 매주 뭐 시간표 정해서 갈 때 거기에 이용해서 가면 되는 거죠. 해상 운송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부전기선의 운송이었지만 처음에는 주로 이제 화물이 많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부전기선으로 운영했었지만 공산품의 교역 확대와 조선 항해 기술의 발달로 선박이 이제 많이 되니까 전기항로에 전기선으로 취항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운송회사 선박회사는 전기선과 부전기선이 있는 거죠. 전기선은 소량 화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미국 가는 화물들을 다 취합해서 매주 뭐 목요일 출발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출발한다든지 이틀에 한 번 출발한다든지. 그리고 백령도 같은 데도 화물선이 하루에 한 번씩 출발해요. 이렇게 모았다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출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기선은 소량 화물을 해운 동맹이나 품목별 운임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전기선은 대량 화물, 광석, 석탄, 곡물 이런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되는 거고, 유조선, 일반 화물, 전용선 이런 것들이 부전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전기선은 좀 더 잘, 부전기선은 어떤 거냐?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전기선과는 달리 항로라든지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수요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있으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항로에
예? 어떤 운항을 하는 그거를 부정기선이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지. 부정기선 화물은 대체로 원유라든지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저가 대량 화물로 구성. 그러니까 유조선 원유 수입 어떤 중동이나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하는 거 이게 부정기선을 한다는 거예요. 해적들 이런 거 있으면 정기선으로 하면은 해적이 그 시간에 딱 기다렸다 하는데 부정기선으로 왜냐하면 해적의 침입도 좀 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화물의 주인이 필요한 선박을 선주와 용선 계획에서 내가 필요할 때 쓴다는 거죠. 1년에 뭐 2차례 수입 쓴다든지 뭐 많이 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부정기선이라는 거지. 부정기선은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와 항로를 제공하는 선박이다. 근데 주로 이 부분은 원유나 철강, 석탄, 곡물, 시멘트 이런 저가 대량 화물을 주로 운행하는 데 쓴다. 화물선은 이런 선박들이 이런 대형 화물선 많잖아요. 유조선 같은 것도 뭐 얼마나 큰 화물이 많아요. 해상운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상운송은 뭐 수출입을 할 때 물동량이 늘어나면 비행기를 하지 않으면 해상운송을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출을 뭐 저튼 그 선진국이자 저튼 우리나라가 수출 물량으로는 저튼 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해상 운송은 뭐냐? 해상에서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도 하고 사물 도는 거예요. 화물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현상. 그걸 해상 운송이라고 한다.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상행위. 이거를 해상 운송 해운업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해운업은 해상 운송에 특징이 있다. 특징. 첫 번째는 높은 국제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렴한 운송비. 세 번째는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장거리 운송. 다섯 번째는 자유로운 운송로. 여섯 번째는 수송의 안정성. 일곱 번째는 저속성. 이러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높은 국제성이라면 선박은 원칙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이 가능하니까 세계를 무대로 자유경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송비가 해운은 장거리를 하면서 운송비가 절감하다는 게 장거리 운송과 운송비가 절감하다는 게 대단한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대량 운송을 하는 거예요. 원유라든지 곡물, 원유 이런 거를 배로 실지 않고 비행기로 운송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운송로가 있다. 그리고 한국 해상 운송이 정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기술이 발달하고 전자산업 발달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 그 대신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부분이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도는 좀, 근데 높은 국제성, 그 다음에 장거리 대량, 이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